안녕하세요. 이포디에스닷컴의 이수민 기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엔날의 사재훈 차장이고요. 저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뉴 비즈니스 디벨롭하고 그런 마케팅 일, 그리고 일부 이제 세일즈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OPC UA 통신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통신 규격이죠. 근데 이제 OPC UA 당연히 이제 OPC 파운데이션에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일단은 OPC UA 통신은 OPC라는 통신에서부터 시작을 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그 클래식 OPC를 이제 주로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좀 컨셉을 바꿨어요. 그래서 OPC UA의 그 정의를 보면은 그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죠. OLE per Process Control이라는 그 통신 규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OPC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뭐 이제 DA라든지 AE라는 규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이 기능들을 이제 넓혀가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UA라는 Unified Architecture라는 그 규격을 추가시키면서 아예 컨셉을 좀 바꾼 것 같아요. OLE Process Control이라는 거에서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이 터미널로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OPC가 이제 개방형 기술로서 자동화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컬러를 바꾼 거죠. 그리고 플러스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라는 장점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OPC UA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심플합니다.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모든 종류의 서플라이어들이 다 OPC UA 통신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2019년도니까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OPC UA라는 통신을 공급하는 기업이 몇 군데 없었어요. 뭐 비엔달이 가장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OPC UA 통신을 그 PLC급에서 공급한 첫 번째 기업이고요. 근데 저희가 공급했을 때 최초에 이제 도입을 했을 때만 해도 PLC 레벨에서 OPC UA 통신을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메이저 플레이어들, 예를 들어서 뭐 지멘스나 락겔이나 이런 업체들을 포함해서 뭐 미쓰비시 포함된 그 일본 PLC 업체들,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컨트롤러 업체들이 기본 사양 혹은 옵션 카드로 그 통신 규격을 이제 OPC UA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OPC UA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화 시장의 컨트롤러들에 많은 도입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TSN 규격도 이제 사실은 TSN이란 규격 자체가 이제 미래의 이더넷의 표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산업용 혹은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은 100Mbps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 규격 자체가 이제 IEEE 802.3 이더넷 표준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장비 자체가 이제 그 성능이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공정 자체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이제 시장의 니즈들을 그 IEEE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기가빗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가빗 이더넷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TSN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금 규격화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N은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가빗 이더넷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타임 디터미니스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격으로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용어가 사실은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가 리얼타임성, 두 번째가 타임 디터미니스틱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시간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같은 네트워크 계통에 있는 디바이스들 간의 그 어떠한 실시간성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람하고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희 이제 뇌죠. 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CPU, 뇌가 인지하는 게 리얼타임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아주 짧은 그 클락으로 쪼개 보면은 리얼타임성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이게 실시간성이라고 느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동화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로봇 컨트롤러나 모션 컨트롤러 혹은 PLC가 이 통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빠른 주기로 통신을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실시간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타임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풀면은 시간 결정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뭐 다시 사람이 살고 있는 생태계로 넘어와서 기자님이 하고 저랑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서 서로 대화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5분 뒤에 대답을 하고 근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깨지는 겁니다. 이 리얼타임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다시 이제 기계 자동화 영역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각각의 그런 컴포넌트들이 서로 리얼타임으로 통신하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 타임 내에 그 패키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동작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그 고성능의 그런 통신 주기를 지킬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간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 결정성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의 I/O 처리 혹은 고성능의 그 모션 동기 제어 이런 쪽에서 아주 이런 시간 결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TSN이라는 프로토콜은 이런 리얼타임성과 그리고 시간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TSN 규격 자체가 끝난 게 아닙니다. TSN 내부에 있는 규격들 자체가 계속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보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스위치류, 네트워크 스위치류에서 이런 기술들을 좀 리딩하고 그리고 저희 B&R 같은 그 PLC나 PC 공급업체들이 이런 또 그 규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시장의 니즈들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IIC, TSN 테스트 베드라고 아마 뭐 많이들 이제 접하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TSN 기술을 리딩하는 쪽이 당연히 이제 IEEE 쪽, 그 스탠다드 쪽이 있고 거기에 IEEE의 규격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시장에 있는 기능들을 시장에 있는 니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이 기가빗 이더넷을 쓴다는 거는 그 네트워크 망 자체가 거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 계통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스위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스위치들은 일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B&R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저희 그 CPU하고 그다음에 그 I/O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유사 업종에 그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PC UA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UA 프로토콜이 TSN이라는 그 물리적인 그 규격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쉽게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TSN은 고속도로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10km로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이미 물리적인 그 길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TSN이 이제 물리적인 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OPCUA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달리는 규격 자체가 저희가 4륜 자동차가 달리는 거지 거기 2륜 바이크는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베이클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장치들은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물론 거기가 이제 80에서 뭐 110km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고 때로는 그걸 좀 초과해서 달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이런 정보를 가진 그 베이클들이 그 TSN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린다라고 보시면은 OPCUA라는 통신이 TSN 망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OPCUA가 100Mbps 이더넷에서 당연히 돌죠. 지금 현재 수준은 OPCUA 통신은 전부 다 100Mbps 이더넷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공급 기업들은 OPCUA 100Mbps에 대한 제품을 현재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많은 데이터 양도 이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100Mbps에서 기가빗 이더넷으로 간다는 거는 이더넷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요. 양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그
그런 네트워크 계통에 연결될 수 있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쪽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모델들에서 얘기하는 그 CPS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가장 하위 단에 있는 센서 레벨부터 IT의 최상위 단에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신경망 자체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요구사항이거든요. 신경회로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 교환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든지 별도의 뭐 미드레이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이제 속도의 지연 그리고 디터미니스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TSN이 그 CPS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OPC UA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가서 그 검색어로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검색하시면은 17종의 그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더 있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캠페니언이 있어요. 캠페니언이 있는데 이 캠페니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더넷 파워링크 캠페니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CNC라든지 혹은 그 기타 다른 그 자동화 기술들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좀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산업용 규격들을 쓰고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산업용 필드버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필드버스 규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OPC-UA하고 서로 혼용해서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표준 기술을 쓰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연결되거나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별도의 그 매칭 펑션들을 만들어 쓰다 보니 이게 시장에서 서로 호환에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필드버스들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나 연결성에 대한 니즈 그런 그 연결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표준화에 대한 문제도 인포메이션 모델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준 규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팩게멜이나 이런 부분인데 패키징 머신을 제어하고 운영할 때에 필요한 그 규격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 간의 그 이벤트 처리에 대한 규격들, 서로의 약속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 팩게멜에는 이미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 이런 표준들을 어떻게 OPC-UA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디파인해서 인포메이션 모델을 만들어 두면 실제로 그 각각의 산업의 그 표준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인포메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뭐 라이브러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그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포메이션 모델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거를 뭐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거를 이제 OPC 파운데이션에서 각 산업별, 각 통신별 이런 규격들, 인포메이션 모델들을 많이 점점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OPC-UA라는 통신이 모든 산업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공급을 하는 것 같고요. 아주 상당히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뭐 그 장점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수준이 이렇게 뭐 많지 않아서 다 예. 그 OPC-U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OPC-UA는 그 개방형된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산업용 통신 규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개방형 기술이 있고 혹은 그 각각의 그 개발 업체들의 종속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OPC-UA는 사실은 그 개방형 기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업체든 어떤 운영체제든 상관없이 이 규격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연결성을 위한 아주 가장 이상적인 프로토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TSN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프로토콜보다 가장 고속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비엔달이 2017년부터
지금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검증하고 있는 그 데모 시스템을 보게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산업용 규격 중에 가장 빠른 프로토콜이 뭐 이더넷 파워링크라든지 이더캣이라든지 이런 모션 제어를 위한 산업용 이더넷이 가장 고속의 그 프로토콜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더넷 규격들보다 산업용 이더넷 규격들보다 18배나 빠른 그 퍼포먼스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TSN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다시 뭐 요즘 또 국내 같은 경우나 혹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규격 5G 같은 경우에도 이 5G는 사실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무선 통신 기술로 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그 수많은 노드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이 무선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있는 그런 자동화를 위한 디바이스들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 장비 내부에 다 무선으로 5G로 할 수도 없고, 5G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자체로 그 리얼타임성하고 시간 결정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5G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G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OT 영역으로 내리려면 당연히 이제 TSN하고 이 협업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미 만들어 놓은 뭐 라미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각각의 그 비즈니스 레이어별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집어넣는데 5G하고 TSN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SN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5G가 그대로 살려서 가는 그 아키텍처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 TSN하고 5G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관점에 따라 좀 이게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패킷을 보내는 이런 기술이 이제 TSN이 훨씬 좋은 거고요. 당연히 이제 TSN 망 자체는 유선으로 기가빗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계 장치 내부에 대한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든 아니면은 좀 머신하고 머신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서로 데이터를 교환했을 때의 뭐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100대의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 100대의 기계가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타겟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TSN 기술이 보급이 되어 있다면 101번째 혹은 102번째에 들어가는 모션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1번에 있는 CPU가 리얼타임으로 시간 결정성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TSN이에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CPU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CPU에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고속의 모션이나 I/O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기술 자체가 이제 그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CPU의 파워를 가지고 내 라인에는 터미널을 통해서 TSN 터미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5G나 이런 것들도 이제 혼용해서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컨트롤러, 즉 CPU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향후에는 이 메인터너스에 대한 비용 증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CPU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클라우드 영역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또 다른 베네핏들을 업체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5G하고 TSN 기술이 각각의 타겟에 맞게끔 사용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엔달이라는 기업은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CPU, 즉 산업용 PC, 산업용 PLC를 포함한 CPU를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HMI, 모션 솔루션, 고속 I/O라든지 세이프티, CPU 세이프티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이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 그리고 이거를 이 툴로 개발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리얼타임 OS 환경, 요거를 저희는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 기업이지 않습니까? OPCUA TSN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장에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OPCUA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능을 PLC에서 쓸 수 있게끔 공급한 공급 기업이자 거기에 라이센스 없이 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OPCUA 통신이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에서 많은 요청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그 CPU에서 이거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면 뭐 통신 카드를 또 뽑아서 쓴다든지 하는 게 현재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비엔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통신 카드라든지 추가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OPCUA 통신, 그리고 웹서버, SQL 인터페이스는 모든 종류의 CPU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TSN은 지금 아직은 이제 규격이 완성이 되지 않은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S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계통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TSN에 대한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공급 기업으로 머무르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 TSN에 대한 네트워크를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툴을 저희가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에 이 기능을 내장을 해서 올해 2019년도 4Q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TSN 디바이스를 가지고 망 자체를 컨피그레이션 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고객들한테는 사실은 아주 접근성이 쉽게끔 되겠죠. 저희 툴을 가지고 TSN 망을 구성하시고 TSN 디바이스를 인테그레이션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저희 쪽의 타겟은 이 TSN 그리고 OPC-UA 기술을 모션 드라이브에 내장을 하는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모션 쪽 컨트롤의 수준을 보면 그 모션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통신 그 규격이 산업용 이더넷 규격을 사용합니다. 뭐 이더넷 파워링크라든지 뭐 프로피넷 IRT라든지 CC 링크라든지 이런 그 산업용 이더넷 규격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OPC-UA하고 TSN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그거죠. 내가 이런 한 종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들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그 목표에 그 다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OPC-UA하고 TSN 통신을 공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앞장을 서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 가격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고 표준화돼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엔달의 타겟은 거기에 대해서는 글로벌에서 첫 번째 공급 기업이 되자, 모션 쪽에 대해서 OPC-UA 통신 오버 TSN에 대한 모션 드라이브를 공급을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OPC-UA 플러스 TSN을 사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모션 영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저희 이제 경쟁 업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과 이제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그 몇 가지 좀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방형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런 요소 기술들을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오픈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툴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다 IEC 표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는 그거를 학습하는 엔지니어들, 그 툴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저희 툴을 사용해가지고 표준 언어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모르죠. 나중에 비엔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떠나가셨을 때도 이 표준 기술로 이미 그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표준 기술을 쓰는 그 툴을 써가지고 또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블랙박스 형태로 솔루션화 돼 있다면 이걸 열어가지고 내가 맞춤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 상당히 제약이 많고요. 기술 자체가 그 공급업체에 종속이 되는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근데 비엔달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그런 좀 폐쇄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다 오픈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형태로 하는 게 뭐 타 업체와 좀 차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팩토리를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리딩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기술을 이런 규격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사용하려면 어떤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품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엔날이 이런 기술들을 OPC-UA나 TSN 같은 통신 기술들을 리딩을 해서 이미 저희 제품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저희 본사에서 검증을 하고 실험을 마친 제품을 양산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타겟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증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요소 기술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좀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PLC나 PC 공급업체하고는 틀리게 저희는 이제 DCS 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하고 런타임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이프티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상당히 이제 잘 발달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주로 수익을 내는, 국가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반 사업이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계를 만든다는 거는 그 내부적으로 이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CPU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CPU 주변 기기들이 당연히 이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제품들하고 연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엔달이 공급하는 하드웨어 중에 CPU, 즉 산업용 PC하고 PL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서버, 그리고 SQL 인터페이스, 마지막으로 OPCU의 기술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 툴을 가져가셔서 타겟하는 머신을 만드시게 되면 이 머신 자체가 기본 사양으로 OPCU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많지는 않지만 PC 기반의, 윈도우 기반의 제품을 개발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윈도우로 개발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OPCU UA 스택을 구매하셔서 개발을 하신다든지, 혹은 오픈소스로 이미 나와 있는 OPCU UA 샘플을 가져다가 OPC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 직접 개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 이 리스크라는 거는 막상 만들고 났더니 퀄리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통신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CPU를 그냥 구매하셔서 마치 게이트웨이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들을 저희 비엔알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마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OPCU라든지 기타 필요한 산업용 통신들에 대한 성능은 비엔달이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제품들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를 만드시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형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클라우드나 혹은 전사 IT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에 대해서 단순 게이트웨이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KPI를 관리하거나 OE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 소프트웨어죠.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저희 하드웨어에 이미 이제 개발이 돼서 장착이 되었고, 여기가 저희 판매하는 제품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렌지 박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면을 가지고 있는 판넬 PC인데, 이 판넬 PC가 게이트의 역할도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능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시그널들을 프로세싱해서 예지 보존이나 예측 제어를 한다든지, 에너지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KPI 지수를 관리하는데 저희 이제 오렌지 박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엣지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찾는 업체들, 기존의 머신을 운영하고 제어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으신 업체들, 하지만 추가적으로 베네핏을 혹은 서비스 컨텐츠를 만드시려고 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제조업체들이 저희 회사 쪽에 기술을 응용을 하시면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스마트화되면서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숙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에 적용해야 되는 엄청난 숙제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마트화가 된다는 거는 사람 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숙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비엔달은 사실은
뭐 저희 회사에도 절반이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숙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께 같은 고민을 B&I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의 기업들이 타겟하고 있는 그 스마트화에 대한 숙제를 저희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하나 생겼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기업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목표 달성하실 수 있는데 그 툴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싶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